배움 그 자체가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고요. 인풋이 들어왔을 때 중간에 필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정보가 내 업무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고 이 정보를 활용한다면 기존의 아웃풋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자기가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서 대하지 않으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장하는 인사 담당자를 위한 팟캐스트 HDA 팟캐스트의 진행을 맡은 마이다스 박병규입니다. 이번 주 HDA 팟캐스트에는 HRD 업무에서 데이터 분석을 실제로 적용하고 계신 또 다른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LG 이나원의 이경민 책임님이십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LG 이나원 이경민 책임입니다. 저희 LG 이나원은 LG 그룹의 인재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연수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안에서 전문교육센터라는 조직의 DX 대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AI를 개발하지 않는 일반 고성원 대상의 데이터 리터러시를 담당하는 그런 교육 담당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LG에서 몇 년 차로 근무하고 계시나요? 올해가 아마도 15년 차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LG 쪽에서 HR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HR 쪽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책임님의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HRD 업무를 하는 게 일종의 가업을 계승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와 같은 학교의 교육학과 선배님이신데요. 저는 고려대학교 교육학과를 나왔는데 아버지께서 게다가 금성사 연수부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회사 안에서 교육을 한다라는 게 일로서 가능하다라는 걸 보고 있었던 거죠. HRD를 하고 싶어서 교육학과를 선택을 했고요. 물론 LG만 지원을 한 건 아니지만 제가 합격한 여러 회사 중에서 LG에 가는 게 부담이 없는 선택이었었던 것 같고 그렇게 HRD 업무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트의 코스처럼 보이거든요. 고려대학교의 교육학과뿐만 아니라 왜 그 학교나 그 과를 선택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에 입학을 이제 생각하던 그 시기에는 문과생들한테 두 가지 전공이 되게 유행이었었던 것 같거든요. 점수가 잘 나오면 법 쪽에 뜻이 있으면 법대, 그렇지 않으면 경영학과 이렇게 두 개의 전공 중에서 선택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법에는 뜻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저도 경영학과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때 제가 좀 생각을 달리해서 방향을 교육학과로 틀었고 실제로 교육학과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그 질문을 교수님께서 저한테 하셨었습니다. 너는 점수가 좀 낮는데 왜 교육학과에 오려고 하냐? 라는 질문을 하셨었고 저는 한 사람의 경영인, 그러니까 한 사람의 CEO가 되기보다는 100명의 CEO를 육성하는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교육학과에 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얘기를 나중에 제가 핵심인재 교육을 담당하면서 핵심인재 교육의 수료식에서 100명의 그룹 핵심인재들을 앉혀놓고서 졸업식장에서 1년간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저의 소감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런 꿈을 가지고 HRD 업무를 시작했는데 그룹에서 핵심인재로서 리더로서 성장해가는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걸 보면서 되게 좀 실제로 진짜 뭉클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나는 진짜로 그때 그 생각을 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석사가 2개인데 저는 원래 처음에는 교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그 시기가 찾아오잖아요. 한 3, 4년 정도 지나면 직장인 사춘기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 직장인 사춘기에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동기들이나 또 혹은 뭐 회사 내 많은 지인들이 다른 회사로 가는 선택을 하던 때에 저는 회사를 옮겨서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냥 지금 이 시기에 차라리 회사 일은 일로서 하면서 공부를 조금 더 해보자. 대신 이 공부가 끝나면 외국으로 박사 유학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HRD 석사를 일반 대학원으로 그래서 일부러 진학을 했었고요. 고대 교육학과에서 성인계속교육학이라고 하는 HRD 전공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HRD 교육학과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까지 석사를 하시지 않았나요? 근데 그 두 번째 석사는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들으시면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네. 뭐 그래도 이제 뒤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또 끝낼 거니까 네.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물론 저는 풀타임 학생은 아니고 파트타임 학생이었지만 계속 아티클 읽고 그거에 대해서 정리하고 이런 작업이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랑 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은 내 길이 아니다라고 이제 더 이상 공부 안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구성원들에게 대학원을 보내주는 제도가 있고 그 기회를 DX대학 담당자들에게 주로 주거든요. 그때 데이터 관련 교육을 하는 DX대학 담당자로 잡이 변경되고 네. 대신 당시 저의 리더께서 너에게 그 좋은 기회로서 그걸 주는 거다. 사실은 너의 육성 측면에서 그 공부를 시켜주기 위해서 보내주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였죠. 앞 사람이 안 가는 결정을 해버리면은 다음 사람들의 그런 기회가 제한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공부는 시작은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근데 그 공부의 과정은 되게 재미없었습니다. 과정은 그렇게 즐겁진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면 거기에서 배우면서 많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일을 대하는 방식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식으로 저희 CEO이신 원장님께 논문 보여드리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회사의 지원으로 이런 걸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라고 진짜 진심으로 그때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나오기는 했었네요. 실제로 원래는 교육학을 전공하셨다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데이터 공부를 하시면서 좀 바뀌게 된 사고나 업무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졸업 논문이나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자기 데이터에 대해서 하지 않고 공공 데이터 가지고 와서 학교에서 배웠었던 방법론을 활용해서 프로젝트나 논문을 쓰더라고요. 저는 일하면서 동기부여가 진짜 중요한 사람이라서 왜 해야 되지라는 게 제 스스로 설득이 되지 않으면 좀 그게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당시에 그래서 저한테 있는 데이터가 뭔지를 생각해 봤더니 교육 담당자들한테 제일 많은 정보는 결국 교육 끝나고서 수집되는 교육생들의 의견조사 데이터이거든요. 매 교육이 끝날 때마다 그게 수집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를 좀 분석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논문을 썼던 거죠. 거기에서 뭔가 재미를 느끼고 나니까 이후에는 내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서 좀 데이터 중심적으로 업무를 하는 계기가 그때 마련된 것 같습니다. 최우수 받으셨던 논문이 그 논문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혹시 어떤 논문이고 어떤 주제였는지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논문 제목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교육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뭐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아보셨고 혹은 뭐 교육을 듣지 않더라도 세미나나 이런 데 갔다 오면은 마지막에 설문조사 응답하라고 받으시잖아요. 네네. 그 설문에서 객관식으로 찍는 점수가 있고 밑에 관련해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는 그 둘의 관계가 되게 궁금했어요. 이게 둘 간에 분명히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객관식 점수를 높게 응답하시는 분들이 텍스트에는 어떤 걸 적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었고요. 이제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해진 게 과거에 제가 석사 논문 첫 번째 쓸 때에도 저는 교육 만족도 조사에 대한 설문을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논문을 썼었는데 텍스트를 감성 분석이라는 기법을 해서 그 문장들을 이제 긍정과 부정의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게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그걸 적용을 해서 객관식 점수는 두고 뒤에 적혀 있는 텍스트 문장을 부정이면 0점, 긍정이면 1점이라고 세워놓고 그 사이에서 몇 점 정도에 위치하는지를 이제 바꿔놓고 나서 둘 사이의 관계를 살펴봤더니 실제로 객관식 점수를 높게 주시는 분들이 텍스트 문장도 긍정적으로 작성하고 있다라는 거를 발견하게 되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통계적으로 검증을 해서 연구 논문을 이제 발행을 한 거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결과로만 보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고 보고할 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전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한 결과 활용은 어떻게 하셨나요? 점수를 버려놓고 이제 텍스트 문장만 한번 다시 살펴보는 일을 해봤습니다. 제가 인하원에서 한 해에 수집된 10,000개의 의견을 가지고 긍정의 1,000개와 부정의 1,000개를 떼놓고 나서 한번 살펴보는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사람들의 그 집단을 이제 한번 비교해보는 작업을 진행을 한 거죠. 근데 저희가 경험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어요. 고 직급 연차이신 분들이 점수를 잘 준다라는 걸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고 MG라고 하는 이제 사원급들이 점수를 낮게 찍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실제로 저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사원 교육보다는 부장 교육을 하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수를 무시한 상태에서 텍스트를 가지고 그 안에서 1,000개와 1,000개 안에 직급 연차별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봤더니 그 1,000개 안에서 긍정적으로 적힌 1,000개 안에
저연차들이 더 많이 있고 부정의 문장 안에는 고연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텍스트를 살펴보는 의미가 생기는 거죠. 부장님들이 점수는 잘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뒤에 가서 근데 말이야 라고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또 그런 것도 있죠. 성별을 가지고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경험적으로 남자들이 점수를 좀 더 잘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선행 연구에서도 객관식 점수를 기준으로 되어 있는 데에서는 남성들이 점수를 잘 준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텍스트만 놓고서 살펴보면 실제로 문장은 여성분들이 더 긍정적으로 작성한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텍스트를 그럼 들여다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을 쓰고 나서 제가 결과 보고를 드리면서 했었던 말씀은, 물론 점수를 잘 주는 사람들이 문장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쓰는 경향이 있으나 점수만 볼 게 아니고 지금의 방식처럼 텍스트 문장도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 텍스트 활용에 대한 저는 부각을 좀 시키고 싶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에지 이나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맡고 계신 DX 아카데미에 대한 커리큘럼이나 좀 특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DX대학에서는 일반 구성원들의 데이터 리터러시와 관련된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크게 두 단계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 교육은 데이터 리터러시 측면에서 말 그대로 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해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교육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상위 교육 하나는 이제 실무단으로, 그럼 실제로 본인이 직접 분석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그 분석을 어떤 식으로 시작하면 좋을지, 그렇게 두 개의 과정을 다루고 있고, 데이터 어널리틱스 과정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를 바라보는 하드 스킬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더 중요한 게 저는 근데 소프트 스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 대한 소프트 스킬을 또 하나의 모듈로 두고 이 두 가지가 교육 안에서 서로 잘 조화가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밖에 워낙 공부하기 좋은 세상이기도 하고 컨텐츠도 많은데, 제가 여러 교육을 들어본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따라가다가 포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공부를 진짜로 해보려고 할 때 포기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게 하는 약간 그 정도 역할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뭘 모르는지를 일단 알고 그 네. 모르는 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고 그 찾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따라할 수 있을지, 세 가지 관점으로 교육을 좀 구성을 해놓은 것, 그 두 개 프로그램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육과 책임님이 설계한 교육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잘 될 수 있는 이유? 제가 한번 고생을 해본 게 유효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시점에서 뭐에 막막해하고 뭐가 답답한지를 경험해봤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설계된 학습 여정 안에서 좀 성공 체험을 하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와 네. 조금 더 가까워지도록 하고 그거를 조금 해보고 싶게 만드는 식으로 교육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주요한 게 아닌가? 그게 좀 차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데이터 분석의 커뮤니티가 있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혹시 어떤 건지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HR 어널리틱스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름은 HR 데이터 다이버라고, HR 데이터에 빠져드는, 그래서 거기서 약간 다이빙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 25명 정도 모여 있습니다. 각자가 와서 월 단위로 학습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5명이 각자 자기 HR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HR 어널리틱스 과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커뮤니티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시작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HR에서 데이터 중심적으로 일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이제 HR 구성원들이 많이 하는데 시작이 쉽지 않은 거죠. 데이터 공부를 혼자 하려고 하니 어렵고, 그렇다고 또 HR 어널리틱스 중심으로 뭔가 데이터를 배워보자고 하니 배울 수 있는 것도 마땅치 않고 해서, 지난 3년간 데이터와 관련된 교육을 HR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본 경험을 살려서 데이터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고 활용한다면 좋겠다라는 걸 저의 이제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기획을 해본 거고, 그걸 가지고 좀 LG그룹 안에서 HR 어널리틱스가 또 다른 일하는 방식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25개 과제가 해결되고 나면 뭐 외부에서 그렇게 아티클 작성하듯이 저희도 비즈니스 케이스 형태로 HR 과제를 어떤 식으로 데이터 중심으로 했는지를 엮어서, 저희 HR 멤버가 LG 안에 1,300명이 있거든요. 구독 형태로 이렇게 배포를 하면 조금 다 같이 데이터를 바라보는 눈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멤버들이 생기면 커뮤니티도 사이즈를 키워서 또 다른 분들이 같이 HR에서 데이터 중심의 업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님을 좀 검색하고 알아보려다가 블로그에 대한 글을 좀 보게 됐는데 혹시 블로그에 대한 글을 어떻게 쓰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어떤 글들을 좀 쓰시고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HR 업무를 이제 15년 차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15년이 되게 제 스스로는 그 전문성이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면서 흘러온 것 같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되게 책을 쓰는 분들이 많았고 네. 그래서 책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도 당연히 해봤었거든요. 어쨌든 그 책에 대해서는 나도 전문가로 인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적으로 이제 전문가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이 전문성에 대한 기준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쓴 책을 과연 누가 볼까라는 고민이 들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 나는 책을 쓸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였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데이터와 관련된 이 공부들을 이제 어쨌든 학교에서 하고 일로서 프로젝트를 해 오다 보니까 결국은 구글이나 이런 유튜브 같은 데서 찾아보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HR 사이드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정리된 것들을 살펴보면 사례들을 쉽진 않지만 어쨌든 찾아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시작과 끝만 있고 중간 과정이 당연히 뭐 오픈이 안 되잖아요. 결국 그러면은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잘 됐습니다 라는 거를 보면서 공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딱 따라 해보고 싶은데 중간 과정이 없는 거예요. 밥 아저씨의 그림 같은 거죠. 참 쉽죠 이런 느낌이라서 아 나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뭔가 전문성을 쌓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과정들을 약간 오답노트 형태로 남겨놓으면 나의 나중에 다른 프로젝트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누군가가 만약에 본다면 그 내용을 참고해서 본인들은 이 시기를 나이스하게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잘게 쪼개서 프로젝트 했었던 이야기들을 남겨놓게 되고 또 최근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 시간을 보내는 습관으로 좀 들어온 게 논문 같은 것들 찾아보고 정리하는 거를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네. 좀 기왕 블로그에 글 쓰게 된 거 그런 거 거기다가 정리해서 남겨놓으면 나중에 나도 찾아보기 좋겠다라는 생각에 좀 논문 같은 것도 정리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무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하고 가장 얻고 싶은 게 그 중간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어떤 노력과 어떤 단계로 했었는가 그거를 배우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놀라웠던 것 같고